행복에 관하여 행복이 너무 심리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맞다.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심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느 사물에 대한 생각이 사람 각자 생각이 다르듯이 말이다. 왜냐하면 어느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위치, 즉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힐링에 대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나치게 심리화된 행복, 뭔가 몸으로 하는 일들, 환경을 바꾸는 일들, 공간을 정리하는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좋고 걱정거리들이 생기면 바로 내 얼굴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과 마음이 하나다. 마음이 신체화되었다는 뜻과 같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상태는 몸으로 드러나고 우리 몸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다는 표시로 듣고만 있는 거라 맞아 말로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동의 표시도 커진다는 뜻이다. 말하는 상대방도 힘바람이 나서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렇듯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은 물론 몸 관리도 필수적이다. 선하게 되는 것은 혹은 선을 행하는 것은 being good과 doing good 차이다. 심리학적 연구 결과는 좋은 일을 함으로써 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아닐까?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늘 건강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체 건강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건강을 찾은 사람들만이 와닿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행복을 간과하고 혹은 모르고 멀리서만 찾으려고 한다. 사실 행복도 일상의 행복, 일상에 의한 행복, 일상을 위한 행복이 중요하다. 우리가 행복하려는 이유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기 위함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허투루지 않게 보내면 된다. 일상을 무시한 행복 추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실 없어야 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신이 행복이란 단어를 지구 어느 곳에 감춰놓는 것이 인간들이 찾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인간 개인이 각자 가슴에 숨겨놓았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행복을 특별하게 여길수록 행복은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또를 맞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매주 그것을 샀다면 그가 로또 1등을 맞히지 않는 이상 그는 평생 행복하지 않은 일생을 보내는 것이 된다.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닌가? 그러니 주어진 하루를 보낸 일상생활 중에서 작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게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재미있고 의미있고 몰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정의하면 된다. 우리들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육체의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듯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3대 영양소는 자유, 유능, 관계이다. 당신이 불행해지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과 장시간 함께 보내면 당신도 같이 불행해진다는 것이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이다. 사람이 불행을 느낄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이다. 즉 억압과 통제를 늘 느끼는 순간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해야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럴 때는 우리 내부 영혼이 시든다고 한다. 영혼의 핵심 에너지는 자유의 상태이다. 즉 자율이다. 영혼의 두 번째 에너지는 유능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한다고 계속 꾸지람을 받을 때 본인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나고 남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때 나의 에너지가 분출한다. 이게 바로 유능 에너지이다. 반대로 남들은 잘하는데 유독 너만 못하냐고 꾸지람을 들을 때
유능 에너지는 고갈되고 만다. 세 번째 에너지는 관계이다. 주위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간적인 관계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자유, 유능, 관계가 영혼을 숨을 쉬게 하는 3대 필수 요소이다. 더불어 신체 활동을 통한 행복 에너지 충전도 중요하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인간에게 최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애지욕기생이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욕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행복한 삶이란 관심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행복은 유능감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뿌듯함, 또한 영혼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마음의 심리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마음의 평정만 강조해왔다. 평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도 행복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땀을 흘리게 하는 신체 활동도 행복을 만든다. 영혼이 또 다른 에너지는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창의성의 발로이다. 즉 관심이 표현인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난 몇 년째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고민하는 생각의 주제가 있는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은 재미와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행복감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행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일탈, 벗어남, 즉 주위 모든 것에서 일시적으로 탈출하는 해방감이야말로 최고로 느끼는 행복감이다. TV 시청은 재미와 의미와 가치가 제일 없는 인생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활동을 줄여 그 시간들을 모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인생을 뜻깊게 보내는 일일 것이다. 경험을 위한, 즉 체험을 위한 소비는 행복감이 더 오래 지속되지만 소유를 위한 소비는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꾸지만 명품 옷은 당신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돈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은 경험, 즉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를 하라. 이것이 인생을 사는 묘미이다. 감사합니다.